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 그냥 누굴 좋아하게 된 것뿐인데. 딸은 화를 냈고 친구는 날 미쳤다고 했어. 사람들은 이 나이에 뭔 연애 타령이냐고 손가락질했지. 근데 말이야. 황혼의 이 나이에도 심장은 뛴단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체크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72살 나윤정은 아침이면 가장 먼저 거울 앞에 섭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작은 손거울엔 주름진 얼굴이 매일 새롭게 담기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느슨해진 눈꺼풀과 옅어진 눈썹,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눈빛이 보였죠. 손끝에 립스틱을 들고 조심스럽게 입술을 채웁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입술만큼은 늘 생기를 가져야 한다고 믿어요. 거울을 보고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괜찮아. 예쁜 윤정아. 그 말은 오랜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거울 앞에서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조용한 다짐 같은 것이었죠. 살면서 얻은 많은 것들 가운데 자존감 하나만은 남기고 싶었어요. 마트에 가는 길, 친구 신미숙과 함께 시장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벽면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죠. 형광색 배경에 큼지막한 글씨, 화목한 실버댄스 초급반, 누구나 환영합니다. 밑에는 작게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죠. 몸이 기억하는 젊음, 신나는 음악이 되살려드립니다. 신미숙은 고개를 돌렸지만 윤정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마음이 묘하게 들썩였죠. 너 거기 나갈 생각이야? 신미숙이 툭 던집니다. 윤정은 웃었어요. 주민센터 출석부에 도장 찍어줄까봐. 장난처럼 말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전단지는 손에 꼭 쥐고 있었죠. 그날 밤 윤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고무줄 놀이하던 운동장, 고고장을 다녔던 20대 초, 젊은 날 신혼처럼 설레던 한때, 까맣게 잊었다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스르르 떠올랐죠. 다시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말은 아직 꺼내기도 조심스러웠지만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반박하고 있었죠. 언제까지 멈춰 있을 건데?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옷장을 열어 핑크빛 블라우스를 꺼냈죠. 평소엔 너무 튄다고 꺼내지 않았던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거울 속에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작은 귀걸이까지 꺼내 달고 나니 마음이 괜히 들떴답니다. 주민센터 강의실 앞에 섰을 땐 괜스레 심장이 뛰었어요. 문을 열자 열댓 명의 시니어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죠. 누군가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구두를 닦으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들어서기도 전에 윤정은 뒷걸음질 칠 뻔했어요. 괜히 왔나? 민망함이 온몸을 덮쳐왔죠. 그때 부드럽고 낯선 목소리가 등을 스쳤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신가요? 놀란 눈으로 돌아보니 검정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얼굴엔 잔주름이 일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동자는 깊고 따뜻했어요. 그는 윤정의 이름을 물었고 자신을 윤기석이라 소개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계세요. 손을 내밀었고 윤정은 망설이다가 악수를 하게 됐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어요. 그 순간 윤정은 알았습니다. 아주 오래 잊고 살았던 어떤 감정이 아주 조용히 그녀의 안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수업을 마치고 나온 나윤정은 주민센터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이 붉어진 건 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윤기석과 짝을 이루어 스텝을 맞추는 동안 손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알 수 없는 박자를 맞추는 것이었어요. 음악보다 빠르게 뛰는 가슴은 댄스가 아닌 감정 때문이란 걸 윤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내 기분이 왜 이럴까? 기석의 미소는 조용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었나 봐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손바닥을 통해 전해진 체온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미숙은 윤정의 얼굴을 보더니 가볍게 웃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모든 걸 다 안다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죠. 윤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어지러웠어요. 옛날 중학교 3학년 때 첫사랑을 느꼈을 때와 같을 정도로요. 집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딸 박지혜였어요. 마트 다녀오다 들렀다는 지혜는 거실에 놓인 댄스화와 구석에 둔 주민센터 전단지를 보고 눈길을 멈췄습니다. 지혜는 윤정을 슬쩍 바라봤지만 아무 말은 하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며 무심히 분위기를 넘겼고 윤정은 그런 딸의 눈빛이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윤정은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칼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오늘따라 그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자신에게 속으로 은근한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정답은 없었지만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심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뒤 신미숙과 함께 장을 보던 중 서울 무학재 넘어 홍제동에 살았던 옛 동네 친구와 마주쳤어요. 친구는 반가운 인사와 함께 툭 던지듯 말했어요. 문화센터 실버 댄스 다닌다며? 짝도 생겼다던데. 그 말로 신미숙은 윤정을 쳐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직접 묻진 않았지만 눈빛 속엔 진짜냐는 질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윤정은 그저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말로는 대수롭지 않다고 했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이게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단지 외로움에 흔들리는 감성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사람 사는 온기에 굶주렸던 자신이 지금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발걸음을 느리게 옮겼습니다. 낯선 설렘과 익숙한 두려움이 함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기석의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윤정은 깨달았죠. 그가 생각날 때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며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윤정은 마음이 심란했어요. 대낮에도 문득 기석이 떠올랐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손끝이 간질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 어느 순간 눈을 피하게 되기도 했죠. 무엇보다 낯설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설렘인지 외로움인지 본능인지 바람인지조차 헷갈렸죠. 정리되지 않는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이나 윤정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이상하게 허기졌고 괜히 TV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사 한 줄에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이명웅의 노랫말 가사가 꼭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화센터 댄스반 수업 날이 되자 윤정은 망설여졌어요. 화장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거울 앞에 서 있어도 얼굴에 바를 색조를 고를 마음이 나지 않았죠. 그날따라 블라우스도 하나같이 촌스러워 보였고 구두는 발이 아플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아무 준비도 없이 집을 나섰지만 발걸음은 평소보다 한참 느려지고 있었죠. 연습실 문을 여는 순간 반가운 듯 웃으며 다가오는 기석의 얼굴이 보였어요. 움찔하며 윤정은 오히려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눈을 마주치기도 부끄러웠고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죠. 기석은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지만 윤정은 그 인사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몸이 불편한 것처럼 고개를 돌렸고 연습 수업 내내 어색하게 딴청을 부렸죠. 수업이 끝난 후 기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 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 한마디에 윤정은 마음이 무너졌어요. 예전이란 단어가 왜 그렇게 아프게 들리는지 모를 정도였죠. 예전이라니? 내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그 사람은 느낀 걸까? 예전에 나는 좀 더 밝고 가볍고 웃음이 많았던 걸까? 어쩌면 너무 들켜버린 것 같아 속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신미숙을 불러냈습니다. 근처 분식집에서 여고생들처럼 따끈한 떡볶이를 앞에 두고 앉았지만 젓가락은 잘 가지 않았죠. 잠시 머뭇거리다 윤정은 입을 열었어요. 미숙아, 나 요즘 이상해.
어떤 남자 손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설레더라. 신미숙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바로 쏘아붙였답니다.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궁상을 떠니? 감정은 좋지만 괜히 상처받지 마. 그 말이 서운했죠. 이해는 갔지만 괜히 말했나 싶을 만큼 고깝기만 했습니다. 윤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떡볶이 국물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난 그냥 여자야. 나이 많은 늙은 여자 말고 그저 누군가의 눈빛에 떨리는 여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여자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토록 당연한 걸 설명해야 하는지 그게 더 서러웠어요. 신미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넸고 윤정은 그걸 한 모금 마셨죠. 뜨거움 속에 시원한 물이 스며들었어요. 그날 이후 윤정은 결심했죠.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보단 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인정하자고. 사랑인지 그리움인지 설렘인지 그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자신의 심장이 여전히 살아있고 맥박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2주 동안 윤정은 문화센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정상이었지만 마음이 어수선했기 때문이죠. 기석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딸 지혜의 표정도 마음에 남았어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인지 혹은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식탁 위에 컵, 거울에 비친 얼굴, 블라우스 옷깃 하나까지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가 불쑥 찾아왔어요. 딸의 방문은 언제나 반갑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죠. 지혜는 거실에 놓인 핑크색 블라우스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엔 잘 입지 않던 색이라 더 눈에 띄었을 겁니다. 윤정은 무심하게 물을 따랐어요. 지혜는 조용히 앉았고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묻고 싶었던 걸 꺼냈어요. 요즘 어딜 자주 다니느냐는 것이었죠. 윤정은 대답했어요. 주민센터 문화교실 시니어 댄스반에 다닌다고요. 운동 삼아 몸을 움직이려고 시작한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머뭇거리다 함께 춤을 추는 좋은 사람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지혜는 말없이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당혹과 걱정, 이해와 의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윤정은 침착하게 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듯 나직하게 마음을 전했죠. 늙었다고 해서 감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두렵다고. 그 말에 윤정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딸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그제야 윤정은 자신이 여전히 엄마이고 동시에 여자인 것도 부정할 수 없음을 느꼈죠. 긴 시간 누구의 딸이자 아내이자 어머니로만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며칠 뒤 윤정은 주민문화센터로 다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댄스 교실 문을 열자 윤기석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란 듯 다가온 그는 어디 편찮으셨냐고 물었죠. 윤정은 짧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괜찮아졌어요. 그 한마디에 기석은 빙그레 웃었죠. 그 미소 하나만으로 윤정은 다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쳤죠.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하루에 한 번은 윤정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자주 든다고 고백했죠. 그 말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윤정은 한동안 말없이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조용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그 떨림이 싫지 않았죠.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런 마음이 든다고. 매일은 아니어도 그를 떠올리는 순간이 많아졌다고. 그리고 그게 부끄럽지 않다고. 그날의 대화는 짧고 담백했지만 윤정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감정이라도 진심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는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살아있는 이 감정을 이제는 자신에게 온전히 허락하고 싶었습니다. 윤정은 그날 아침 유난히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주민센터 밖에서 윤기석과 처음 나들이를 나가는 날. 마치 처녀 시절 데이트처럼 긴장되었죠. 거울 속의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조금 달라 보였어요. 어디선가 오래전의 자신이 다시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경기도 일산 호숫가 공원.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길로 유명한 곳이었죠. 기석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멀리서 그를 본 순간 윤정의 가슴이 살짝 요동쳤습니다. 차분한 회색 재킷에 셔츠를 단정하게 입은 모습, 그 안에서 풍기는 단정한 느낌이 오늘따라 새롭게 보였어요. 일찍 오셨어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기석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윤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날씨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죠.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고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그러나 윤정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수군거리는 건 아닐까.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숙였죠. 그때 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깨 좀 펴세요. 두 사람이 걷는 게 뭐가 어때서요? 놀란 윤정은 그를 바라봤죠. 기석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계속 걸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괜찮다고,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은 두 사람. 기석이 주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꺼내와 건넸습니다. 윤정은 캔커피를 받아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오랜만에 밖에서 이렇게 앉아보네요. 괜히 20살 된 기분이에요. 그 말에 기석도 웃었습니다. 20살보다 훨씬 단아하고 더 아름다우신걸요. 순간 얼굴이 화끈했어요. 이런 말을 들은 게 몇 년? 아니 몇십 년 만이었을까? 해가 기울 무렵 공원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긴 대화는 없었지만 마음은 천천히 더 가까워졌죠. 기석은 벚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보다 눈빛이 솔직해지나 봅니다. 오늘 제겐 참 소중한 하루예요. 윤정은 가볍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자꾸 웃음이 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서울 3호선 지하철 안. 윤정은 일산 지역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 피곤함보다 미소가 먼저 묻어났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윤정은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답니다. 주름진 얼굴, 눈가에 얇은 선들. 그럼에도 그 얼굴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자신을 가꾸고 싶다는 의지가 되살아나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예뻐 보이고 싶다는 마음,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윤정은 전날 밤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냈어요. 진한 색은 아니었지만 입술 위에 붉은 기운이 올라오자 기분이 묘하게 들떴습니다. 기석과의 만남이 점점 잦아졌죠. 처음엔 수업 후 잠깐 대화 나누는 정도였지만 이젠 가끔 커피도 마시고 동네인 은평 북한산 공원에서 함께 걷기도 했어요. 그날은 신미숙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 편한 마음으로 나섰지만 기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핸드폰 앨범 속에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죠. 식당에 도착하자 신미숙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밥을 시켜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윤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숙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윤기석. 그 사람이야? 너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던데. 윤정이 자리에 돌아오자 신미숙이 꺼낸 말이었어요. 당황한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요즘 너 이상해. 바람이 들어 화장도 하고 예전보다 표정도 밝고 나이 들어서 연애하는 거 솔직히 보기에 좋지만은 않아. 그 말이 마음을 세게 때렸어요. 표현은 직설적이었고 미숙의 눈빛엔 걱정보다 불편함이 먼저 배어 있었어요. 윤정은 말을 아꼈습니다. 감정을 꾹 누르려 했지만 한참을 참은 끝에 입을 열었어요. 난 지금이 좋아. 내가 늙었다고 해서 설레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누굴 좋아하고 기다리는 게 왜 창피한 일이야?
신미숙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너야 좋겠지. 하지만 사람들은 달라. 다들 수근거릴걸? 누가 보면 무슨 일 있는 줄 안다고.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잣대, 나이에 대한 편견. 어릴 때부터 윤정에게 강요되어 온 한국 여자에 대한 잣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같은 여자인 친구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식사 후 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미숙은 다른 얘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윤정은 이미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곁에 오래 있었던 사람에게조차 외면당한 느낌?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혼자 공원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앉아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춘기 시절까지 이혼한 부모님 사이를 오가며 살다 남편마저 사고로 잃고 어린 지혜를 키우며 지내온 날들. 울고 나니 속이 조금 시원해졌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주름이 남았어요. 기석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고민했지만 이 감정은 혼자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 앞에서 윤정은 일부러 조금 늦게 들어갔죠. 기석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윤정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복잡한 하루였어요. 댄스 교실 수업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근처 찻집에 들렀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기석의 손등을 바라보았죠. 그 손은 따뜻하고 믿음직해 보였어요. 어제 친구한테 들켰어요. 나이 들어 연애한다고 뭐라 하더군요. 말을 꺼내며 윤정은 웃었지만 속은 무거웠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야 늘 뭔가 말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윤정 씨 마음 아닐까요? 나 자신에 충실하면 다 지나가거든요. 그 말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심이면 된다. 어떤 시선이든 어떤 오해든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감정은 지켜질 수 있다. 늙은 여자가 사랑한다고 비웃는 세상일지라도 지금 이 떨림이 진짜라면 부끄러울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기석과의 약속이 있던 날이었죠. 윤정은 밝은 색의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은 자연스럽게, 머리는 가볍게 말았어요. 약간의 설렘이 얼굴에 스며들었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라니 참 철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좋아. 기석과의 만남은 늘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편했죠. 그날은 단골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세상에서 잠시 벗어난 것 같은 평온함이 윤정을 감쌌어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윤정은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죠. 현관 앞에 딸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딸은 윤정을 스캔하듯 훑어봤어요. 화장한 얼굴, 들뜬 표정과 옷차림, 그리고 손에 든 작은 꽃다발. 이게 다 뭐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윤정은 당황했어요. 손에 들린 꽃다발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그냥 지인분이 선물해 주셨어. 별거 아냐? 지혜는 거실에 놓인 가방을 열더니 안에 들어있던 주민센터 안내문과 댄스화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진첩을 펼쳤어요. 윤정이 기석과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음은 단순한 확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실망과 당혹,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의 표출이었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가장 들키고 싶지 않았던 사람, 가장 오해받고 싶지 않았던 존재가 지금 자신을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혜는 말했죠. 엄마가 외롭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감정을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 엄마답지 않아요. 그 말은 윤정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엄마답지 않다니. 그렇다면 엄마는, 늙은 여자는 그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껴선 안 된다는 말인가? 윤정은 참으려던 눈물을 삼켰어요. 그러다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넌 나를 너무 오래 엄마로만 봤어. 하지만 나는 아직 여자야.
설레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줄 아는 여자. 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은 예상 밖이었다는 듯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윤정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는 건 아니야. 오히려 지금은 내 자신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던 감정들이 지금은 오히려 윤정의 등을 밀어주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죠. 신발을 신으며 짧게 말했어요. 엄마 마음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좀 혼란스러워요. 그 말은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그 한마디에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저녁거리,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 중간 어디쯤에 서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지혜는 별다른 연락 없이 조용했죠. 윤정은 딸의 마음이 정리되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보거나 주민센터 문화교실 댄스를 따라하며 자신을 다독였어요. 기석과의 만남은 여전히 따뜻했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앞에는 지혜가 서 있었죠. 손에는 작은 쇼핑백과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약간의 긴장감과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레스 하나 샀어요. 엄마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입어보세요. 윤정은 멈칫했어요. 무엇보다 지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감정이 얽혀있던 그 눈이 아니라 지금은 따뜻하고 또렷했죠. 지혜는 소파에 앉아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있었죠. 윤정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딸의 진심이 오롯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나는 몰랐어요. 엄마가 엄마 이전에 한 사람의 여자라는 걸. 그걸 인정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그리고 정말 응원해요. 엄마가 설레고 웃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참 좋았어요. 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없이 편지를 접고 지혜를 바라봤어요. 지혜는 조용히 다가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그 따뜻한 손길은 말보다 깊은 위로였어요. 그날 저녁 윤정은 지혜가 사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살짝 퍼지는 민트색 원피스. 오랜만에 치마 끝자락을 가볍게 흔들어 보았죠. 주름이 있는 다리도 시간이 깃든 손등도 이상하게 예뻐 보였어요. 거울 속 자신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오후, 기석과 함께 대학로 소극장으로 연극을 보러 갔어요. 둘이 나란히 앉은 모습에 객석의 몇몇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기석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고마운 눈빛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들렀어요. 창밖에는 봄꽃들이 또 한 번 흩날리고 있었답니다. 윤정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만나도 좋겠죠? 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봄이니까요. 그날 밤 윤정은 혼자 은평 불광천길 산책을 나갔습니다. 월드컵 경기장까지 이어지는 밤 공기는 차분했고 산책로에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도 걸어가고 있었죠. 그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며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살아가는 중이야.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를 좋아하고 설레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윤정은 이제야 그 사실을 당당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것이죠. 꽃은 또 피고 씨를 맺으며 사람은 또 웃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정도 그 봄 안에서 이제 조용히 웃기 시작한 것이었어요.